비열한 어둠의 거리엔 늘 그가 있었습니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치를 떨어야 돼. 그 인간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가면 빠져나오지 못한다면서.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는 곳엔 어김없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그는 강력반 공형사였습니다. 서쪽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뭐 굵직한 사건도 뭐 여러 가지 해결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형사에 매결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다들 평가를 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건도 끝내 실마리를 풀어내며 범인을 검거해온 그는 4번의 특진을 했습니다. 순경에서 시작해 총경이 된 경찰군, 부산경찰의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설의 공형사와 기이한 인연으로 엮인 이들이 있습니다. 21년이라는 긴 시간을 무기수로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다는 최인철 씨. 모범수로 감형돼 8년 전인 2013년 세상에 나온 그의 죄명은 살인이었습니다. 그걸 저거 때려주지. 남기 여고서는 박사인데? 몹시도 추웠던 1990년 겨울, 부산 엄궁동의 갈대숲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된 한 여인. 한때 부산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2인조 낙동강변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여자가 살아남은 게 있어. 네. 여자하고 가베이 타다가 네. 그 여기가 이제 그때 범인이 네. 적은 놈 한 놈, 네. 키 큰 놈 한 놈, 이 둘이란 말이야. 2인조 범인들은 부산의 엄궁동 강변도로에서 차를 세워두고 데이트를 즐기던 연인을 습격해 가스총으로 위협한 뒤 여성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한 남자가 공형사가 형사과정으로 근무하던 경찰서에 잡혀오면서 수사는 극적인 반전을 맞게 됩니다. 그 남자가 바로 최인철 씨였습니다. 억수로 승진해가지고요. 너 이리 와보라. 와중에서 그때 뭐 강변로 왜 갔어? 자별하고 공범인이 아닌 공범이다 하고 공범인 부분에게 잘못이라고 진술을 했어요. 곧이어 최인철 씨가 지목한 친구 장동익 씨도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 생전 구경도 못한 사건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시인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아닌 걸 왜 시인을 하냐고 그랬어요. 경찰들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억울한 누명이라고 주장했던 그들의 말을 경찰도 검찰도 재판부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3심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결국 두 사람은 무기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2명의 살인범이 생겨났고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4일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을 나설 때가 33살, 딸은 2살이었습니다. 나오니까 딸은 24살이 됐고 저는 55세 나왔습니다. 평범한 아빠이자 남편이었던 이들은 어쩌다 30년이라는 세월을 살인범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을까? 먼저 경찰에 붙잡힌 친구 최인철의 진술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에 끌려왔다는 장동익 씨. 처음 최인철 씨가 경찰에 체포된 건 살인사건과는 무관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래 부산시에 갖고 자연보 명예감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얼수도로 주로 했었습니다. 거기는 이 철새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갖고 한 분이 이제 운전하다가 제가 이제 가니까 좀 나가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돈 3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얼떨결에 받아버렸어요. 공무원을 사칭해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 중인 최인철 씨에게 경찰이 갑자기 공범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공범이 둘이었다는데 하나는 누구냐 이러더라고요. 아니라고. 그 사람한테 돈 받을 때 내가 받았고 그 친구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 봐라. 그래도 뭐 뒤통수 때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가면 그 뒤부터 이제 고문이 시작됐었습니다. 물고문을 견디다 못한 최인철 씨가 공범으로 친구 장동익 씨를 지목하자
경찰은 두 사람에게 또 다른 사건을 추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낙동강변 살인 사건입니다. 장동익, 최인철 씨는 그날 그 현장엔 가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라는 사람은 그 당시 형사 가장이죠. 그래가지고 인철이가 나하고 같이 가가지고 뭐 사건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는 뭐 종이 쪼가리 하나 주더라고요. 자백 받아내. 던지면서 자백 받아내 하더라고요. 자백 받아내 할 때면 공사 해소리 아니겠습니까? 당시 두 사람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수사팀을 이끌던 형사과장, 그가 바로 공영사입니다. 쇠파이프에 휘어져 버리더라고. 제가 하도 몸부림쳐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가 이 새끼 무게 많이 나가는 그러더라고요. 이 수갑을 이렇게 뒤로 치우더라고요. 뒤로 치워갖고 이 덩어리에다가 뭐 이상한 판자 같은 걸 갖다 놔는 거 꼽아놓은 걸 몸부림 못 치겠더라고. 형사과장이었던 공영사에게 항변했지만은 더 거세졌다는 고문. 당시 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자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공영사는 정말 고문을 몰랐던 걸까? 내가 그 사건을 가지고 뭐 상세히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기억을 못해요. 사실 미안하지만.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범인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고 더더욱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고 이래저래 보면 거기에 과연 그 사람들이 범인을 실공할 수 있는 뭐 목적이라든지 무슨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게 뭔가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 있어서 검사나 판사나 1심, 2심 대법까지 가지고 그 유죄가 나지. 때문에 장동익 씨와 최인철 씨의 얘기를 최초로 세상에 알린 기자는 두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선뜻 그들의 주장을 믿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의 의심이 깨어진 건 두 사람이 가져온 낡은 보따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들고 온 그 보따리가 있어요. 분홍색 보따리 막 되게 지저분했거든요. 그때는 만지면 이게 부서질 것 같았어요. 처음에 다 그 수사 기록이더라고요. 그리고 재판 기록 있고 강도 살인, 강도 상해, 강도 강간, 특수감금 진짜 적용할 수 있는 강력 범죄가 거의 다 적용이 돼 있어요. 진짜 특히나 이제 살인 사건인데 증거가 없어요. 수사 기록 속에 증거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 사람들의 유죄가 확정되게 했던 그 결정적인 증거는 이분들의 자백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백 하나.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문 검토만으로도 당시 수사에서 가혹행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박 변호사는 판단했습니다. 저는 여러 사건, 재심 사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행했던 여러 사건들 중에서 가장 조작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장동익 씨와 최인철 씨는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경찰의 가혹행위를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담당 검사를 두 사람은 직접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왜 찾는데요? 납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 최인철입니다. 옛날에 영국농 사건. 저 장동익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 기억 안 나십니까? 변호사님 기억이 나는데. 검사님 아니십니까? 검사 아니요. 변호사요. 당신들하고 한 이야기 없어. 나가. 때로 나가세요. 장난하지? 안 나가. 나가. 다시 찾아간 그의 사무실은 이미 오래전 비워진 듯해 보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어느 누구도 사과는커녕 진실을 말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동익 씨와 최인철 씨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심을 시작했고 마침내 두 사람은 30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은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 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의 사과문은 어딘가 익숙합니다.
화성 8차 사건 재심으로 윤석열 씨가 무죄를 받은 뒤 발표했던 사과문과 상당히 비슷한 문장들. 너무나 형식적이고 진정성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화성 사건도 제가 변호했잖아요. 사과문이 똑같아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면 그게 이상할 정도. 어떻게 사과문까지 똑같이 써서 이렇게 낼 수 있을까? 사안이 다르고 사건이 다른 건데 그럼 사과문도 달라야 되는 거죠. 형식적인 사과라 생각하죠. 그 재심 딱 선거가 딱 끝나고 무죄가 나오니까 딱 바로 그 이튿날 기계적으로 그냥 몇 자 적어가지고 출입기자한테 인터넷 내온다.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열고 용서한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고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화 한 통 하는 사람이 없었고. 당시 수사 책임자 공영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찾아뵀던 SBS 서정훈 PD의 근데 재심만 끝났습니까 이제 끝났어요. 예. 그 결론 아세요? 재심 잘 모르겠어요. 그거 뭐 결론은 무죄 판결이 났고 수사가 잘못됐다고. 잘못된 거 하나도 없지. 재판부는 그렇게. 재판부는 그래서 보이지. 우리도 억울하다는 거. 과장님한테 와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아직 아니라고 한 사람 없어.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그는 자백을 받아내란 말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낙동강변 살인사건. 아직 찾지 못한 사건의 진실은 이 갈대숲 어딘가에 쓸쓸히 남아있을 겁니다. 피해자 박 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날 밤 이곳을 빠져나간 범인은 누굴까? 당시 사건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안궁동 카데이트 유부녀 피살 사건, 치정에 의한 청부살인, 폭력배 우발적 범행.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990년 1월 5일에 발간된 지역신문에서 뜻밖의 내용이 담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생존다했던 피해자 김 씨에 대한 의혹이 담긴 기사였습니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이 당연히 보여야만 할 행동과 처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억에 남고 있어요. 청테이프가 내 차 뒷 트렁크에 있으니까 차를 늘고 그 테이프로서 나를 결박해라는 그것도 사실은 만약에 저나 일반적인 사람이 그런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범인에게 자신을 결박할 도구가 트렁크에 있다고 알려졌다는 피해자 김 씨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찰이 발표한 대로가 진실이었다면 씨가 취할 행동은 맨 처음 범인으로부터 도주해서 최초로 신고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단지 추우니까 따뜻한 곳에 숨어 있었단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도망친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을 분석한 전문가들도 이 점이 가장 의아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료 공장에 가서 이 사람이 30-40분 동안 숨어 있다가 그 직원들한테 한 말은 내가 너무 추우니까 나를 좀 따뜻한 곳에 데려가 달라. 이 말을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자 한 명이 남아있는 걸 알면서 본인은 끝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경찰 조사에서 2인조 범인 중 키가 작은 남자와 물속 격투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장동익 씨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시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도 시력이 좋지 않았던 동익 씨. 김 씨의 진술대로라면 압도제대로 볼 수 없었던 장동익 씨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물속에서 격투까지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도 캄캄한 밤에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석연치 않은 김 씨의 진술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물을 뜨러 갔다던 박여인이 느닷없이 나타난 괴한을 보고도 달아나는 대신 범인에게 물을 건넸고 심지어 김 씨도 그 물을 나눠 마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대화들, 물 나눠 먹고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여러 가지 진술 자체가 대단히 비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켰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을 피해자 김 씨. 다름이 아니고 그 선생님 소식이 좀 궁금해서. 예. 그 사람 돌아가신 지 지금 한 20년 됐는데요. 아, 돌아가셨어요? 예. 예. 김 씨는 이미 오래전 지병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피고 장동익, 최인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어머니의 삶은 그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아들이 수감된 후 분홍보자기를 손에 든 어머니는 전국 각지를 돌며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아들의 사건 기록을 한 장씩 모아온 어머니. 하지만 미처 그 한을 다 풀지 못하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살인범이 된 그날 이후 평생을 품고 있던 분홍 보따리를 마지막 유품으로 남긴 채 말입니다. 장동익 무죄. 아무 죄 없어 무죄. 근데 진실이 밝혀졌어요. 엄마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장동익 무죄.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그 말을 들려주기까지 3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살이었던 딸은 어느새 2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2사람은 왜 자신들이 살인범이 되어야 했는지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그 답을 누군가는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간다. 들어갈래. 누명을 벗었으니까 이제 진실을 찾았어. 진실은 찾았고. 아니지, 이제 끝까지 찾아야지. 30년이 지나서야 살인 누명을 벗고 이제 마음 편히 함께 길을 걷는 2 친구. 그때도 지금도 장동익과 최인철은 살인자가 아닙니다.